45번입니다. 45번. 근로소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맞는 걸 찾는 문제네요. 1번.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맞는 말일까요? 밑에 있습니다. 1번에 대한 해설. 1번.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로부터 저리로 싸게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된다. 라는 게 세법 문구예요. 자,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뭘까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그 밑에 적어놨죠? 만약에 여러분 종업원이 주택 살 거예요. 혹은 제가 이제 집 빌려서 살 거예요. 임차해서 살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회사에 돈을 빌려갔대요. 회사에서 싸게 빌려줬대요. 시중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훨씬 저리로 낮은 이자만 받고 회사에서 종업원한테 빌려줬대요. 자, 이 경우에 이 회사가 종업원이 다니고 있는 회사 있죠? 이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은 그런 혜택을 받은 종업원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해요. 이런 혜택을 비과세한다고요. 근데 대기업 있죠. 중소기업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라면은 이 근로자가 이득을 본 거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걸 구별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우리 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거, 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뭐 여러 가지하고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 임차 자금을 싸게 빌렸다. 이득을 본 거잖아. 그죠? 그 이득을 봤는데 이 경우에 이 종업원이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은 그 종업원의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기업보다 여력이 많지도 않을 건데도 그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잘 이렇게 싸게 빌려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려 차원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로자의 과세하지 않는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거는 제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어떻습니까? 제재라기보다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 대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대기업의 근로자가 주택 구입 임차에 돈이 필요해서 회사로부터 싸게 빌려서 싸게 빌린 만큼 이득이죠. 어떻게 한다?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래 1번이 맞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여기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틀린 게 되겠죠?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2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2번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다. 과연 그런가요? 자, 뒷페이지에 2번 해설이 있겠네요. 뒷페이지 아닌가? 밑에 있네요. 밑에. 자, 2번에 대한 해설.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런 원천징수 의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월급을 준다. 내국 법인이잖아요. 원천징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이 아니라도 거주자 내가 개인 사장이라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인데 직원한테 월급을 준다. 원천징수 해야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스토리가.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에서 일하는 예를 들면 근로자한테 돈을 준다. 소득을 준다. 그때도 원천징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됐죠? 2번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반대로 말하면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은 누군가한테 급여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천징수 해야 된다고 방금 보고 왔잖아요. 맞는 말이죠, 이 말. 그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그거는 원천징수가 없는 근로소득이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말했죠. 원천징수가 있으니까 2번이 틀린 게 되는 말이라고요. 정리합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원천징수 없는 근로소득인가요?
아니죠. 방금 뭐라고 보고 왔어요?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은 누군가한테 급여를 준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원천징수 의무자였잖아요. 방금. 원천징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틀린 말. 3번 볼게요. 3번. 법인의 임직원이 근무 기간 중에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행사가 언제 했는지, 행사를 언제 했는지에 상관없이, 행사 시기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본다. 과연 그런가요? 자, 밑에 3번의 해설.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이에요. 스탁 옵션을 행사로 해서 보통 시장에서 산다면 이 주식을 얼마에 1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나는 주식 매수 선택권에 예를 들어서 7,000원에 주식을 매수, 살 수 있는 선택권, 옵션, 선택권이 있어가지고 그걸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다른 사람은 시장에서 이 주식을 10,000원에 사는데 나는 주식 매수 선택권 7,0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럼 얼마 이득이다? 한 주식당 3,000원씩 나의 이득이죠. 그 이득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그거를 근무할 때 받아서 근무 중에 행사하면은 그거는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내가 퇴사하고 나서 행사에서 이득을 봤다. 그러면 그거는 기타소득이에요. 행사 시점에 따라서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가 다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행사 시기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4번. 종업원, 근로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수학 중인 자녀는 여러분 이 수학이 공부하고 있다는 중이죠. 공부하고 있는 자녀라는 뜻이에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자녀가 사용자,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받았대요. 이건 어떻게 보냐 하면 뒤에 4번. 일반적인 학자금. 자, 여러분, 비과세 하는 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비과세 돼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 요건 1.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이어야 하고 요건 2. 회사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요건 3.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이라면 교육 끝나고 나서 6개월 이상 똑같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건. 이 요건들을 모두 본인이 갖추고 요 요건에 맞는 교육을 지급, 교육비 제공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과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죠.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내가 근로자인데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해 줬대요. 고맙죠. 근데 그건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비과세가 될 수 없어요. 비과세가 되려면 아래 요건들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업무 관련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3번. 교육이 끝나고 나서 내가 교육 끝나고 돌아와서 그 기간만큼 회사에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제가 회사에 다니는 본인에 대한 학자금인 거를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자 본인에 대한 학자금만 비과세하며 근로자 가족에 대한 학자금은 애초에 이런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이게 과세된다는 뜻이죠. 앞에 돌아가면 자,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받았다면 그거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과세되는 거예요. 4번은 그래서 X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으로 본다라는 뜻. 5번 종업원이 회사가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거 OX일까요? 봅시다. 뒤에. 자, 여러분 이거는 비교해야 돼요. 아까 전에 야 이거는 과세대라고 말했던 건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렇죠. 회사가 일반적인 학자금은 이걸 누가 줘요, 여러분? 회사가 주는 거예요. 회사가 주는 거. 근데 그거 말고 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학자금이 있어요, 여러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고용관계 없이 받은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증여세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비교해야 됩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돈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냥 그 기금에서 기금이라고 하는 건 돈을 따로 각출해서 모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받았다면 본인에 대한 학자금, 가족에 대한 학자금 모두 비과세예요. 이 4번과 5번 문구가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다면 그게 근로자 본인 거든
자녀거든 상관없이 다 비과세예요. 이거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됐죠? 그래서 5번 1급은 어떻게 됩니까? 종업원이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회사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자녀학저금은 뭐다? 다 비과세예요. 이거는 4번과 5번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비과세거든요. 4번과 5번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헷갈려요. 자,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46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